서울, 빗방울이 무겁게 떨어지는 어느 오후, 반짝이는 불빛과 분주한 인파로 가득한 고층 건물들 사이 오래된 골목에 작은 방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안에는 10살 소년 지훈이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낡은 지붕 위로 빗방울이 규칙적으로 떨어지며 마치 그의 인생에서 흘러간 시간을 세고 있는 듯 했다. 지훈의 손에는 오래되어 긁힌 흔적이 가득한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그것은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었다. 오직 그것만이 아버지와 이어주는 다리였기 때문이다. 7년. 겨우 3살이었을 때부터 지훈은 아버지를 직접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투석 치료에 매달려야 했고 그의 삶은 끝없는 병실의 시간 속에 묶여 있었다. 그 7년 동안 부자후지는 오직 짧고 불안정한 통화로만 서로의 마음을 전했다. 가끔은 전파가 끊겨 목소리가 두절되었고 가끔은 요금이 부족해 오래 이야기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지훈에게 그 몇 분조차도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다. 지훈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오늘 밥은 드셨어요? 조금은 덜 힘드세요? 전화기 너머로 쉰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친 기운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먹긴 했지만 너무 힘들다, 아들아. 매일 누워만 있고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위도 아프고 심장도 아프다. 아빠도 너 보고 싶어.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 말에 지훈의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더욱 굵어져 마치 아이의 슬픔을 함께 울어주는 듯했다. 어린 어깨가 작게 떨렸지만 지훈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 꼭 건강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저랑 다시 집에 올 수 있잖아요. 7년. 어린아이에게는 너무나도 긴 세월이었다. 아버지의 품을 느껴본 적도, 따뜻한 손길을 잡아본 적도 없었다. 그저 반복되는 질문뿐이었다. 아빠, 밥은 드셨어요? 조금은 괜찮으세요? 언제 집에 오세요? 낡은 방 한쪽에는 지훈이 소중히 간직한 물건이 있었다.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던 시절에 선물해준 나무 인형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색이 바랬지만 지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아버지가 그 인형을 쥐어주던 순간의 온기를 떠올리며 지훈은 매일 밤 그것을 꼭 끌어안고 잠들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했다. 언젠가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아 함께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길을 걸을 수 있기를. 하지만 7년의 기다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따뜻한 품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지훈의 어린 가슴에는 한 가지 질문만이 끝없이 맴돌았다. 과연 그날은 정말 올 수 있을까? 서울 외곽의 작은 골목. 반짝이는 고층 빌딩이 즐비한 도심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월의 흔적이 짙게 베인 작은 기와집이 있었다. 그곳에서 지우는 할머니와 함께 7년이라는 세월을 버텨왔다. 집 안에는 귀한 물건이라곤 하나 없었고, 낡은 가구 몇 개와 오래된 식탁 하나가 전부였다. 그러나 지훈에게 그 작은 집은 전부였다. 세상에서 잃어버린 많은 것들 속에서도 여전히 가족의 온기가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지훈의 아버지는 한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성실한 노동자였다. 가족의 버팀목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지훈이 겨우 3살이었을 무렵 갑작스런 병이 그를 쓰러뜨렸다. 끊임없는 고통과 피로 속에서 병원에 실려갔고 결국 의사의 입에서
말기 신부전이라는 차가운 진단이 떨어졌다. 그날 이후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건강했던 아버지는 병상에 묶여 투석 치료에 의지해야 했고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어머니는 가난과 절망을 견디지 못했다. 아직 젊고 세상에 미련이 많던 그녀는 어느 비 오는 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남은 것은 지훈과 그의 손을 꼭 붙잡은 할머니뿐이었다. 그날 이후 집은 더욱 쓸쓸해졌고 지훈의 삶에는 엄마라는 단어조차 사라졌다. 지훈에게 할머니는 곧 모든 것이었다. 엄마이자 친구이자 마지막 버팀목이었다. 70을 훌쩍 넘긴 할머니는 이미 몸이 약해지고 기력이 쇠해 있었다. 허리는 굽었고 머리카락은 눈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새벽마다 집을 나서 동네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손주를 먹여 살렸다. 폐지를 줍고 시장통에서 풀을 뽑고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번 돈은 하루하루 겨우 밥과 약값을 채울 정도였다.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다. 내 새끼가 굶지 않으면 됐다. 나는 어떻게 되든 괜찮다. 지우는 그런 할머니를 알았다. 그래서 한 번도 장난감을 사달라거나 멋진 옷을 원한 적이 없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새 신발을 자랑할 때에도 그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대신 할머니가 땀에 젖어 허리를 숙일 때면 작은 손으로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할머니, 조금만 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지우는 종종 집 앞 골목에 서서 먼 길 끝을 바라보곤 했다. 마음속에는 늘 같은 상상이 있었다. 언젠가 아버지가 그 길 끝에서 걸어와 자신을 품에 안아줄 거라는. 그러나 7년 동안 그 길에는 바람과 먼지만 스쳐갔을 뿐, 지훈이 기다리는 그림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짧은 통화 한 통이 지훈의 하루를 밝히는 전부였다. 잠들기 전 그는 꼭 기도했다. 제발 아버지가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제가 아버지랑 밥 한 번만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눈물이 멎지 않는 밤이면 낡은 나무 인형을 꺼내 꼭 끌어안았다. 마치 아버지의 손길이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듯이. 하지만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보다 더 아픈 건 할머니가 점점 쇠약해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일이었다. 밤마다 기침이 심해져 숨을 헐떡이는 할머니를 보면 지훈은 울먹이며 물을 떠다 드리고 등을 두드렸다. 할머니, 제발 건강하세요. 할머니가 아프면 저는 어떻게 해요? 할머니는 손주 머리를 쓰다듬으며 힘겹게 웃었다. 괜찮다, 지훈아. 내 웃음만 있으면 나는 오래 살 수 있어. 학교에서도 지훈은 자기 사정을 거의 말하지 않았다. 친구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기 싫었기 때문이다. 선생님들은 그 사정을 알고 조심스레 도와주려 했지만 지훈과 할머니는 늘 최소한만 받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울의 겨울은 혹독하다. 작은 집에는 얇은 담요 하나뿐이었다. 할머니는 그마저도 손주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차가운 공기 속에 몸을 웅크리며 밤을 버텼다. 하지만 지우는 새벽에 눈을 뜰 때마다 떨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면 이불을 덮어드리고 팔을 꼭 감싸 안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우리 꼭 같이 있어야 해요. 가난과 결핍,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엄마의 부재. 그 모든 아픔 속에서도 지훈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 언젠가 흩어진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은 연약하지만 강한 끈이 되어
그를 버티게 해주었다. 그리고 지훈의 눈 속에서 할머니는 단 하나의 등불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이었다. 7년의 기다림 자체가 이미 조용한 비극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고통은 점점 더 깊어졌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지우는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갔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 통화는 점점 짧아졌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날마다 약해졌다. 처음에는 병원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곤 했다. 친절한 간호사 이야기, 옆 침대에 누워 있던 노인이 젊은 시절 무용담을 늘어놓던 이야기. 하지만 그마저도 사라졌다. 이제는 가쁜 숨소리와 짧은 한마디, 아빠 힘들다, 미안하다 아들아. 지우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두려웠다. 언젠가 그 벨이 울려도 아무도 받지 않을까봐. 어떤 날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낡은 나무 인형을 꼭 끌어안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아빠가 사라진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10살의 나이였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이미 어른 같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지우는 현관 앞에 앉아 있는 할머니를 보았다. 붉게 충혈된 눈, 손에는 병원에서 온 서류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할머니는 숨기려 했지만 지우는 이미 눈치챘다. 아이는 서류를 빼앗아 읽었고 그곳에는 차가운 글자가 적혀 있었다. 신장 이식 필요, 기증자가 없을 시 예후 불량. 작은 손이 덜덜 떨리며 서류가 눈물에 젖어 번졌다. 지후는 흐느끼며 물었다. 할머니, 아빠 정말 죽는 거예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아이를 끌어안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니야, 아들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 하지만 기적이 필요하구나. 그날 이후 지우는 달라졌다. 다른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게 놀지 않았다. 학교 가는 길에 마주치는 구급차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혹시 저 안에 아빠가 있는 건 아닐까? 수업 시간에도 마음은 늘 멀리 있었다. 친구들이 가족과의 소풍 이야기를 하며 웃을 때 그는 고개를 숙였다. 어린 눈동자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자라나고 있었다. 밤이 되면 할머니가 잠든 뒤 지후는 낡은 휴대전화를 열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아빠, 밥은 드셨어요? 약은 드셨어요?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다. 언젠가 아버지는 힘겹게 말했다. 만약 아빠가 없어지면 너는 반드시 강해져야 한다. 할머니를 지켜야 해. 할 수 있지, 지훈아. 그 순간 어린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다. 아이는 울부짖었다. 싫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아빠만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만 돌아오세요. 작은 집 안에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할머니는 눈물로 젖은 얼굴로 손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들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아이의 마지막 희망마저 꺼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음 날 병원에서 파견 나온 간호사들이 집을 찾아왔다. 약을 전해주며 조심스레 말했다. 기증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지후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입술을 깨물다 피가 배어 나왔고 나무 인형을 쥔 손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날 이후
지훈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공포가 자리 잡았다.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웠다. 아버지 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었다. 10살 소년의 어깨 위에 죽음과 이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자주 아이에게 일찍 자라고 했지만 지훈은 늦도록 창가에 앉아 골목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내가 아빠한테 신장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거야. 그냥 아빠가 살아 계시면 돼. 그 순수한 고백에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다. 그녀의 가슴 속에 오래된 상처가 다시금 터져 나왔다. 비극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그것은 병든 아버지의 몸뿐 아니라 10살 어린아이의 가슴에도 깊이 심어졌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희망은 더욱 가늘어지고 그 가느다란 불빛마저 꺼져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 해 겨울, 서울은 유난히 추웠다. 거리마다 눈이 소복이 쌓였고 지붕과 골목까지 새하얗게 덮였다. 그러나 병실 안에서 느껴지는 추위는 눈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는 냉기였다. 어느 이른 아침, 지훈이 아직 잠든 사이 할머니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의사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단호했다.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래 버티기 힘들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할머니의 두 손은 떨려 멈추지 않았다. 지난 7년 동안 수차례 위태롭다는 말을 들어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마치 끝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눈가가 젖었지만 손주를 깨우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지우는 이미 알아차렸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눈을 비비며 물었다.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 일도 아니다. 다시 자거라. 하지만 어린아이의 본능은 이미 진실을 감지하고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을 조여왔다. 그날 두 사람은 긴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창밖에는 눈발이 흩날렸고 차 안에서 지우는 창문에 얼굴을 기대며 두근거렸다. 7년 만에 아버지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가슴을 짓눌렀다. 병실 문이 열리자 지우는 발걸음을 멈췄다. 기억 속 강하고 듬직하던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병상에 누운 사람은 수척하고 창백했다. 팔에는 여러 개의 주사관이 꽂혀 있었고 숨소리조차 가늘고 불안정했다. 아빠. 지우는 목소리를 떨며 불렀다. 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지었다. 지훈아, 내 아들아.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7해 동안 쌓였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지훈은 아버지 손을 붙잡고 눈물을 쏟았다. 아빠, 저예요. 계속 기다렸어요.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아버지는 힘겹게 손을 들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속삭였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자라주니 아빠는 너무 자랑스럽다. 그때 의사가 들어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환자는 즉시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기증자가 없으면 더는 버티기 힘듭니다. 그 말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삼켰지만 지후는 이미 알아버렸다. 아이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절규했다. 안 돼요. 아빠 가시면 안 돼요.
제 신장을 드릴게요. 저는 괜찮아요. 제 걸 써주세요. 순간 병실은 조용해졌다. 의사는 무릎을 굽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지훈아, 넌 아직 너무 어리다. 그렇게 할 수 없어. 넌 강해야 해. 기적이 오길 기다리자. 그러나 아이의 마음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날 밤, 지훈은 병상 곁을 떠나지 않았다.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눈은 붉게 부어올랐다. 할머니는 침대 옆에서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 공간에 모여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생명을 붙잡고 있었다. 그 후로도 날들은 무겁게 흘렀다. 병원의 소식은 언제나 좋지 않았다. 의사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지훈의 가슴은 쿵쾅거렸다. 혹시나 희망이 없다 라는 말을 들을까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학교에서도 그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친구들이 소풍 이야기, 가족 여행 이야기를 나눌 때 그는 고개를 떨궜다.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와 물었다. 지훈아, 무슨 일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말해도 돼. 하지만 그는 침묵만 지켰다. 마음속엔 단 하나의 다짐만 있었다. 아빠를 지켜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든. 결국 지훈은 어린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방송국에 보낸 그 편지에는 절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 제발 아빠를 도와주세요. 아빠랑 밥 한 번만이라도 먹고 싶어요. 누구든 아빠를 살려주세요. 그 편지는 우연히 한 기자의 손에 들어갔고 천천히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는 지우는 여전히 병실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밤마다 속삭였다. 아빠, 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빠도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꼭 같이 돌아가야 해요. 하얀 병실, 기계음만 가득한 그곳에서 10살 소녀는 온 힘을 다해 아버지를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작은 가족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갈림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벼랑 끝에서 희망의 불씨는 간신히 꺼지지 않고 있었다.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은 작은 가족에게 짙은 먹구름을 드리웠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낯선 이들의 따뜻한 공감에서 비롯된 빛이었다. 지훈이 서툰 글씨로 방송국에 보낸 편지는 한 젊은 기자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회의 자리에서 그는 이 사연을 보도하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망설임도 있었다. 불행한 이야기가 넘쳐나는 도시에서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러나 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 내려가자. 저는 아빠와 밥을 한 번만 같이 먹고 싶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다. 결국 방송은 전파를 탔다. 며칠 뒤 10살 소년과 병든 아버지의 사연은 전국에 알려졌다. 작은 방 안에서 나무 인형을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이는 지훈의 모습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사람들은 댓글을 남겼다. 힘내라, 지훈아. 아버지를 위해 기도할게. 희망을 잃지 마라. 서울의 번화가에서 부산의 어촌까지, 부유한 이들부터 평범한 노동자들까지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누군가는 돈을, 누군가는 작은 선물을, 또 누군가는 짧은 기도를 보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모여 커다란 힘이 되어 가족을 지탱했다.
지훈이 다니는 학교도 달라졌다. 교장 선생님은 정효생 앞에서 아이의 이야기를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친구들은 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같이 있어. 처음에는 할머니가 망설였다. 사람들이 찾아와 음식을 건네고 돈을 보탤 때 그녀는 손주가 동정받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오랜만에 지훈의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 것을 보자 그 마음이 바뀌었다. 사회의 따뜻한 손길이야말로 이 아이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병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언론의 보도로 환자를 돕는 기금이 마련되었고, 병원 측은 수술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병실에는 꽃과 격려의 카드가 가득했다. 젊은 간호사는 매번 찾아와 지훈에게 따뜻한 우유를 건네며 말했다. 네가 건강해야 아버지도 힘을 낼 수 있어. 방과 후마다 지훈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는 학교에서 있었던 작은 일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 시험 문제, 친구들의 장난, 교문 앞에 피기 시작한 벚꽃. 아버지는 힘겨운 숨을 쉬면서도 미소를 지었다. 아들은 자신에게 힘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물론 좌절은 여전히 존재했다. 신장 이식에 맞는 기증자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아직 찾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지후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이제는 아버지를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지후는 할머니 곁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하얗게 쌓였지만 가로등 불빛 덕분에 거리는 따뜻해 보였다. 아이는 말했다. 할머니, 아빠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줄 거예요. 기적이 올 거예요.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주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늙은 눈동자 속에도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그날 이후 지우는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절망 속에서 우는 아이가 아니었다.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웃으며 말했다. 아빠, 힘내세요. 아빠를 기다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베개 위에서 눈물을 흘렸다. 사랑과 응원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그는 몰랐다. 극복의 여정은 시작되었다. 그것은 결코 꽃길이 아니었다. 여전히 죽음은 문 앞에 서 있었고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어둠은 전부를 삼키지 못했다. 사람들의 선의와 아이의 믿음이 작은 불빛이 되어 이 가족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 해 봄, 서울의 거리는 벚꽃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가족과 연인과 함께 거리를 걸으며 웃고 떠들었지만 병실 안의 작은 가족에게는 그 풍경이 아무 의미도 없었다. 아버지의 생명은 날마다 더 위태로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의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적합한 신장 기증자를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조금이란 말은 점점 더 절망적인 의미로 다가왔다. 아버지의 신장은 이미 기능을 잃었고 몸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었고 땀은 식은땀처럼 흘러내렸다. 지후는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아빠, 힘내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두 손을 모은 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조용히 기도했다. 한숨 섞인 기도는 모두 아들의 생명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깊은 그늘에 잠겨갔다. 결국 그날이 왔다. 어느 오후 주치의가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기증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맞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가장 나쁜 상황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지우는 귀가 멍해지고 주변 소리가 모두 사라졌다. 머릿속에는 그 말만 울려 퍼졌다. 가장 나쁜 상황에 대비하십시오. 아이의 작은 다리가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싫어요. 아빠는 아직 집에 오지도 못했는데. 거짓말이죠? 그렇죠?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병원 바닥에 떨어졌다. 할머니는 손주를 끌어 안았지만 그녀 역시 흐느끼며 어깨를 떨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흔들며 울먹였다. 아빠,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제가 약속할게요. 제가 착하게 굴고 할머니도 잘 돌볼게요. 그러니까 제발 떠나지 마세요. 대답 대신 기계음만 귓가를 울렸다. 아이는 나무 인형을 가슴에 끌어안으며 흐느꼈다. 누군가 듣고 있다면 제발 아빠를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빠만 있으면 돼요. 다음 날 아침 비극은 현실이 되었다. 아버지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와 외쳤다. 심장 충격 준비하세요. 기계음 발소리, 의사들의 외침이 병실을 뒤흔들었다. 지후는 복도로 밀려나며 울부짖었다. 아빠,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할머니는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떨며 기도했다. 지나가는 이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10분, 20분, 30분. 시간이 끝없이 늘어졌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의사가 땀에 젖은 얼굴로 나왔다. 심장은 회복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우 위중합니다. 며칠 안에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말은 곧 선고와도 같았다. 지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날 방송은 이 절박한 상황을 보도했다. 10살 소년,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신장을 내놓겠다고 호소하다. 이 제목은 전국을 울렸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연락을 해 자신이 기증자가 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번번이 검사 결과는 맞지 않았다. 희망은 피어오르기도 전에 꺼져갔다. 지후는 점점 지쳐갔다. 의사의 곡에 젖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할머니도 지쳐 쓰러질 듯 벽에 기대어 한숨만 내쉬었다. 어느 비 오는 밤 지우는 혼자 복도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속에서 아이는 속삭였다. 제발 지금이라도 기적이 일어나 주세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그 밤은 지훈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새벽녘 병원으로 한 통의 연락이 들어왔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한 익명의 기증자가 있었고 그의 신장이 아버지와 완벽히 일치한다는 소식이었다. 의사가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지후는 순간 얼어붙었다가 곧 울음을 터뜨리며 할머니 손을 붙잡았다. 할머니, 이제 아빠가 살 수 있는 거죠? 아빠는 저를 두고 가지 않는 거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끌어안았다.
여전히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최소한 생명의 문이 다시 열리고 있었다. 마지막 위기는 그렇게 찾아왔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고 희망은 사라진 듯 보였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기적은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햇살이 병원 지붕 위로 내려앉으며 반짝였다. 지훈의 마음속에서는 그 빛이 곧 기적의 전조처럼 느껴졌다. 아버지에게 꼭 맞는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은 병원 전체를 술렁이게 했다. 의료진은 급히 수술 준비에 들어갔고 할머니는 손을 떨며 손주의 손을 꼭 잡았다. 지훈아, 하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지만 이 수술은 위험해. 너는 꼭 강해야 한다. 지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7해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다. 혹시 수술이 실패하면 어쩌지? 아버지가 끝내 눈을 뜨지 못한다면 희망과 공포가 아이의 작은 가슴 속에서 엉켜 있었다.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가 움직이자 지훈은 뛰어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다. 아빠, 꼭 돌아오셔야 해요. 전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아버지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아빠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내 아들아. 문이 닫히자 복도는 고요해졌다. 지우는 의자에 주저앉아 손을 모으며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감쌌다. 두 사람은 그 길고도 긴 시간을 함께 견뎌냈다. 수술실 안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금속 소리, 기계음, 의사들의 빠른 지시가 이어졌다. 바깥에서는 분마다 시간이 늘어지는 듯 했다. 3시간, 4시간, 5시간이 흘렀다. 지훈은 할머니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할머니는 속으로 빌었다. 제발 이 아이가 아버지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 어린 영혼이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가에 미소가 번져 있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환자는 무사히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다만 회복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천둥 같은 충격이었지만 이번엔 희망을 동반한 천둥이었다. 지훈은 눈을 크게 뜨더니 소리쳤다. 정말이에요? 아빠가 살 수 있는 거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회복만 잘 된다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지우는 할머니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다. 병원 복도는 마치 함께 밝아지는 듯 했다. 그 후 며칠은 숨 막히는 시간이 이어졌다. 아버지는 회복실에 누워 있었고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맥박은 차츰 안정되었다. 매일 아침 지우는 손을 잡고 속삭였다. 아빠, 전 여기 있어요. 꼭 눈을 뜨셔야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던 순간이었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지우는 즉시 알아차리고 눈물을 터뜨렸다. 아빠, 아빠 들리세요? 전 지훈이에요. 서서히 눈꺼풀이 열리고 아버지의 시선이 아들에게 닿았다. 흐릿한 눈동자에 따뜻한 빛이 스쳤다. 힘겨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훈아, 아빠가 돌아왔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7해의 기다림과 눈물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이제는 더 이상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이 아이를 감싸고 있었다.
운명의 전환점은 그렇게 찾아왔다. 죽음의 문턱에서 이 작은 가족은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그것은 사랑을 다시 이어주는 기회, 다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삶이었다. 그 다음 해 봄, 서울은 다시 벚꽃으로 가득 찼다. 한강변의 길 위,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던 그곳에 세 명의 작은 그림자가 함께 있었다. 여전히 마른 체구지만 눈빛이 반짝이는 한 남자, 해맑게 웃는 10살 소년, 그리고 흰 머리칼이 성성하지만 당당히 걸음을 옮기는 노인. 그것은 바로 지훈의 가족이었다. 신장이식 수술에 성공한 아버지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다. 아직 걸음은 느렸지만 매 순간마다 삶의 소중함을 느끼며 두 번째 기회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혹시라도 놓치면 모든 것이 꿈처럼 사라질까 두려워서였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 현실이었다. 7해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아버지와 함께 걷고 있는 순간, 지훈의 눈동자는 더 이상 슬픔의 그림자가 아닌 순수한 행복만이 빛나고 있었다. 뒤에서 걸어오는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수많은 고통과 절망 끝에 기적은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세 세대가 함께 잡은 손은 과거의 눈물과 현재의 기쁨, 그리고 밝은 미래를 이어주는 끈과 같았다. 지훈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는다. 7해의 긴 기다림과 시련 끝에 작은 가족은 절망을 넘어 희망을 되찾았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 위에서 그들은 함께 걸어갔다. 그것은 사랑과 용기가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였다. 지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고 의미 있다고 느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믿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언제나 빛과 믿음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